부동산 투기, 자녀들의 징여세 탈루 의혹, 또 영주권 편법 취득,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이고 지금 그 후보자께서는 각종 기업의 대표도 창업까지 했었는데 그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일절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국무총리가 23%인데 거의 뭐 국무총리 수준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학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내내 여야는 각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김민석 국무총리 수준으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면서 맞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는 패턴이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 그리고 하루만 버티기. 이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고요. 의석 많다고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겁니다. 두 자녀 모두 아빠 찬스 의혹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해서 다음 자료가 필요한데 안 내요. 안 냅니다. 자료 꼭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의 신상을 털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장관도 저희 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체 다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이제 마지막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최희영 후보자, 김윤덕 후보자 둘 다 공교롭게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또는 축소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김윤덕 후보자는 딸에게 전세자금 6천여만 원을 세금을 탈루하고 양도한 게 아니냐, 상속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최희영 후보자 역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 세금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공교롭게도 아파 찬스예요, 둘 다. 네, 일단은 2010년에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에게 현금을 각각 8억씩 증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상당한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특혜 취업, 영주권 편입 취득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은 명백히 아빠 찬스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장녀 전세 보증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자 네. 장관 후보자로 나선 뒤에 비로소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납부를 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불거지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제 추징금 내고 부랴부랴 세금 내고 그런 형태로 면피성으로 바로잡는 그런 양상들만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의혹들도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이 베이비시팅을 통해서 하루만 버티자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강석필 대변인은 이 앞서 있었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뭐 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아주 따끔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두 장관 후보자 둘 다 아빠 찬스 논란인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일단 저는 이제 아빠 찬스라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들이 해명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을 이해시킬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해를 네. 시키고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이 조은희 의원께서도 저희 그 민주당의 현재 청문회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아주 최고 수준의 높은 청문회 자료 제출안에 대해서 네. 한번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당이 야당되고 또 야당이 여당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발의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저희 민주당에만 불리한 게 아니라 다 동등하게 두 당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녀들에게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8억씩 증여한 것 같다. 이게 세금을 좀 탈루한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거기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일단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딸에게도 전세 6억 5천을 현금으로 이제 줬는데 어쨌든 서류를 꾸미고 세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받고 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분양권을 가지고 받았다가 매각했다는 거 투기 아니냐 그러는데 해명을 했잖아요. 대물 변제를 분양권으로 대신 받았다. 쉽게 해서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이 변제를 분양권으로 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본인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말 들어보면 일단 충분한 해명, 특히 이 증거나 자료 제출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증거 제출 자체가 부족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도 장관 후보자를 비호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요. 최희영 후보자를 향해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오늘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보니까 당연히 지적받을 만합니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 왜 자료 제출을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 앞에서 말씀하실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만 통과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검증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국회 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제출을 하고자 했으나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협의해서 자유를 조건 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도 자료 제출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지적한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아니겠냐라는 일부 추측도 있습니다. 사실 저게 당연한 겁니다. 네. 여당이기에 앞서서 입법부 구성원들이잖아요.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났던 성경 구절까지 외치면서 거의 찬양 일색이었던 그런 청문회가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런 것들이 약간 정부가 지금까지 특히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위시해서 여당을 방패막이 세우려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리가 여권 내에서도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일관되게 두둔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거의 야당 의원보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당이 마치 그 정부의 인사들을 다 두둔하는 것처럼 방패막이 역할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비난밖에 없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제출이 오늘 오후라도 좀 이루어지면 좀 해명이 명쾌하게 되려나요? 맞아요. 이게 사실 자료 제출은요. 제가 미리 했어야죠. 맞습니다. 네. 원칙은 이 청문위원들이 미리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 또 만약에 제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처음 국회에서 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이라도 혹은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야당 의원실에 가가지고 네. 설명을 했어요. 청문회 전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네.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안 되면 법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명쾌한 해명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중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근데 이제 박수현 의원까지 저렇게 지적을 했으면 네.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요.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